제도 운영 자체에서 판단해야 되는 문제이죠. 예. 그러니까 이용 행태, 특정 개인의 이용 행태만 가지고 이제 판단할 만한 성질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앞서 신영석 교수님 말씀해 주셨지만 이 제도 운영이 합리적이지 않았던 몇 가지 이유들이 있었던 거죠. 뭐 단적으로 아까 비급여 시장을 인정해 준 것, 우리가 영리화 시킨 거죠. 2000년 6월에 통합하면서 이제 그런 부작용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손보험, 이거 어떻게 규제할 거냐, 이제 이건 건강보험 보험부담 영역까지도 좀 침투하고 있는 거라서 급여 정책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뭐 또 저기 신영석 교수님 얘기해 주셨지만 이제 가격이 낮아진 효과로 인해서 진료량 늘어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진료권 없앤 것, 요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뭐 한국교통의료 체계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단기 개편 방안으로 이제 이용자 쪽에 이제 페널티 좀 강화하는 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전제돼야 될 거는 이제 의료가 영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 다음에 실손보험 문제, 그다음에 진료권을 어떻게 부활할 것인지, 이제 요 세 가지 큰 드라이브를 정책 방향을 내세우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설계를 하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보면 또 단기 개편 방안, 그 350일 이상 내원 환자 본인 부담을 90% 인상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가입자 입장에서 왔다라고 치면 사실은 저희 나라는 뭐 다 앞서 얘기하셨지만 합리적인 이용 행태를 얘기하려면 합리적인 의료 제공 행태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네. 고비용 비효율 구축고 의료 질적 격차도 굉장히 심한 상황이라서 뭐 일정 부분 의료 쇼핑해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적절한 의료를 찾기 어려워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만 하더라도 개인 의원 한 군데 가서 판단한 의사 선생님 진단명 가지고 이제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다른 의원 갈 때도 있고. 저도 작년에 보니까 80일 이상 의료 이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그랬는데 통증이 안 나니까. 의사 선생님이 목 디스크 치료하는데 뭐 봉침부터 해가지고 수십 가지가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이제 의료 이용자한테 이렇게 강한 페널티를 부여하는 반면에 이제 공급자들한테는 뭐 그 외에 상응할 만한 페널티가 있느냐 하는 거고, 또 건강보험 재정이라는 측면에서 이 위험 분담을 적절히 해줘야 되는데 사실 가입자들은 그 재정적 위험 부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험을 기여하고 있는 거고, 의료할 때 본인 부담 있죠. 근데 지금 지불제도건 뭐 공급자 관리체계건 뭐든지 간에 이 재정적 위험과 관련해서 공급자가 위험 분담할 수 있는 기제는 굉장히 미약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본질적으로 좀 더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 개편 방안은 한국형 통합의료 체계, 미국의 ECO 사례를 근거로 해서 신영석 교수님 좋은 제안해 주셨고, 뭐 제도 도입을 이제 이렇게 하겠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뭐 저는 동의가 됩니다. 동의가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보건의료 환경에서 이제 공급자들이 자발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할 만한 동기부여가 되겠느냐 하는 거죠. 지금 보건의료 생태계 측면에서는 개별 공급자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아주 최적화된 그 생태계 환경 아닙니까? 비급여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행위배수까지 아주 크게 기여하고 있죠. 그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 체계하에서 굳이 지역 단위 자발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성할 만한 동기는 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앞서도 좀 얘기했지만 전제돼야 될 문제들,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이제 비급여 서비스 인정하는 문제, 실손보험에 대한 부분도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먼저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간의 뭐 급여별 차별화 이제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사실 또 이제 건강보험의 급여 원리 이제 균등급여를 원리로 하고 있는데, 이제 부가급여하면서 이렇게 차별화하는 게 이제 불균형 급여 범위에 이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어서 이제 강론에 들어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그런데 그 최현숙 교수님 제안한 것도 크게 보면 저는 이제 게이트키퍼의 역할이 없지 않냐, 이제 그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게 네트워킹이 되건 어떻게 되건 간에. 그래서 주치제가 지금 얼마나 시행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부 계층, 노인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필수로 이렇게 네이밍한 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어쨌든 현 정부에서는 필수로 그렇게 좀 범주화했다면 뭐 그쪽 영역 안에서 주치를 한다던가 해서 주치가 좀 안착된 상황에서 이제 네트워킹으로 조금 변화시키는 과정, 이렇게 확장시키는 과정,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종합해서 좀 전체적으로 다시 좀 보면 아까 그 방향성 얘기했는데, 이제 저출생 고령화 문제 있고 수도권도 인구 쏠림 있고 지역 소멸하고, 그러면 이제 보건정책에도 이제 거기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중앙 집권적인 형태는 아니어야 될 것 같고 분권화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역도 지금 인구 구조 감안해서 재구성을 재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재편성되는 지역 체계 안에서 지금 현 정부가 얘기하는 지역 환경 의료, 그걸 어떻게 거기에 잘 담아낼 것이냐 하는 부분,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 그 신현숙 교수님 얘기하셨던 게 네트워킹 이런 부분도 뭐 고민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지역 단위가 하나 또 게이트키퍼 역할을 할 수 있을 거고, 그 안에서 해결 안 되면 서울 수도권을 오시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큰 틀에서 좀 방향 전환을 하는 좀 고민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실손보험도 규제를 해야 돼서 이 법정분인 부담금까지 이제 포괄하는 형태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비급여 얼마나 순수하게 이렇게 해야 되고, 비급여와 급여를 이렇게 무분별하게 혼용하는 방식도 좀 틀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혼합진료 금지를 좀 확대해서 시행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전면 확대는 어렵더라도 뭐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한한다던가, 예를 들면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기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수가도 보상하겠다고 하는 거고, 그럼 뭐 비급여를 굳이 쓸 필요가 없죠. 급여 범위 안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반적인 의료 체계가 급여 중심 체계로 좀 바꿔주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남아서 아까 의료기술 신현숙 교수님 얘기하셨는데, 이제 진보 보수 이제 이렇게 이념적으로 좀 갈등이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럼 제가 좀 진보에 있는 입장인 것 같아서 그렇게 돼버리면 이념적으로 갈리면. 근데 저는 뭐 진보 보수 뭐 그런 관점은 아니었고요. 근데 AI 기술이건 디지털 의료이건 원격 의료건 간에 뭐 교수님이고 여기 전문가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어쨌든 아웃컴이 검증이 돼야죠. 예, 근데 지나치게 시장 중심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 식약처부터 신규기술평가, 건강보험 급여 과정까지 이게 탄탄하게 그래도 검증하는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지금 다 무력화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또 다른 비급여를 확대하는 시장을 또 양성해내는 또 하나의 루트가 된 거죠. 바로 식약처가 하면 임상에서 쓸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 나중에 평가하겠다고 하는 기존이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 유발적인 기술이 되는 거죠. 신기술은 검증해야 되고 그 혁신성을 인정받으려면 아웃컴 측면에서 기존의 의료행위보다 진일보한 아웃컴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줘야 됩니다. 그거 없이 수용하겠다는 지점에서는 저는 보험 재정 원리에도 좀 맞지 않는다는 그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